1.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새로운 관점.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21번의 청년 고용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 질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 고졸 취업이나 해외 취업을 강조하거나 인터넷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협의나 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제시, 실제 이행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후 면밀한 점검이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청년이 일자리 문제로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데 반해 그간의 대책은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으로는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등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4개가 있으며 직업 능력 개발 지원으로 일학습 병행제, 기술 기능 인력 양성, 직업 훈련 교육 및 HRD 담당자 양성 등 12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크게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창업 지원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정책은 직업 훈련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의 경우 첫 취업과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직업훈련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 직업훈련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요 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에서 수요는 많은데 숙련된 노동자가 없고 직업훈련에 따른 숙련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숙련된 노동자를 찾는 회사는 많지만 대부분 직업훈련보다는 직업 경력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직업훈련만으로 당장 현장에서 숙련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과거의 고도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단기적인 직업훈련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공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에 따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업에서 직업훈련보다는 일을 했던 경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 등으로 보상되지 않고 단순히 신입 직원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유인 동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스매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고용구조의 부조화인데요. 산업구조에 맞는 청년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도 미스매칭이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는데 청년은 중소기업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눈높이 차이의 문제도 미스매칭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직업훈련과 연계된 이야기이고 후자는 노동조건과 대우, 그리고 미래 비전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디서 일 좀 배워서 뭐든 해라라는 기성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할 때이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100대 60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가 대략 100대 60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로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지 임금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복지 수준도 차이가 나고 사내 재교육 시스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직 시 경력 인정의 문제도 차이가 납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만으로는 저축 등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우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구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취업 연결을 해주는 정부의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는 체감이 적습니다. 워크넷 등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연계 시스템의 일자리 정보가 민간 사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또한 정보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이와 같은 전제들 속에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이죠. 청년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0년 40.3%, 2013년 39.7%, 2016년 42.3%로 단계적으로 나빠졌고 전국 실업률 또한 2007년 7.2%에서 2010년 8.0%로 2013년 8.0%, 2016년 9.8%로 지속. 이렇듯 청년 실업률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만 하던 정책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계는 취업률, 고용률을 넘어서 체감 실업률 지표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통계적 실업률은 10% 수준인데요. 하지만 체감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배가 됩니다. 청년들의 구직 상태는 단순 실업률보다는 체감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죠. 통계적으로 실업자는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는 행위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직자는 많습니다. 잠재적 구직자와 잠재적 취업 가능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21.4%에 달합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지만 구직할 의사가 있거나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대기업 시험 등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30% 이상이 실질적인 구직자이고 이는 실질 실업률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미 행정기관과 각종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준비만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한 개개인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간의 임금 등 대우 격차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한번 불안정한 직장에서 시작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따라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첫 직장을 잘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청년들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년 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